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입니다. 기존의 상품성을 크게 개선을 했는데요. 전면부의 그릴은 기존과 같은 디자인이지만 헤드램프를 MLA 방식, 최근에 페이스리프트된 G80 다른 모델하고 공히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고요. 범퍼의 디테일을 과감하게 바꿨는데 전기차에서 조금 다른 개성을 불어넣는 포인트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릴 주변도 조금 더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그릴 주변부에 변화는 없고요. 이런 곳에서 조금 변화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전구가 이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버튼식으로 바뀌었군요. 열리고 인디케이터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커버 같은 것들도 되게 꼼꼼하게 잘 처리를 해 뒀습니다. 다시 누르면 닫히고요. 키 언락을 했을 때 LED 조명이 주변부를 굉장히 밝게 비춰줍니다. 앞뒤 도어 손잡이에 LED 조명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퍼들램프에는 제네시스 엠블럼도 선명합니다. 폭 넓게 비춰주고 있고요. 도어를 열었을 때의 리플렉터 같은 것들이 여기 빨갛게 있기는 한데 LED 조명을 조금 더해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실내등은 모두 LED로 구성되어 있고 앰비언트 라이트는 크루시패드 중앙 그리고 앞뒤 도어 보시는 것처럼 센터 터널 측면에도 폭넓게 잘 자리하고 있습니다. 뒷좌석도 LED 조명은 구석구석 밝게 잘 비춰주고요. 별도의 풋램프가 배려되어 있지 않는데도 발 공간까지도 꼼꼼하게 잘 비춰줍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를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보여드려 봅니다. 요소요소에 참 배치를 잘했죠. MLA 타입의 LED 헤드램프는 광원의 폭과 직진성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게 없습니다. 특히 상향으로 전환을 했을 때 광원의 폭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요. 쭉 뻗어나가는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운행을 하면서 선행하고 있는 차량이나 마주오고 있는 차량에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 상향, 하향, 좌측과 우측, 운전석과 조수석 개별 컨트롤 되는 그 아주 자연스러운 느낌이 너무 좋죠.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고요. DRL과 방향지시 등은 그 기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에 LED로 방향지시 등을 첨부하진 않았고요. 보시는 것처럼 팬더에 방향지시 등이 연장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바로 아래쪽에 약간의 잔상 같은 것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 시야각은 이 정도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전혀 거슬리는 것들은 없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광원의 폭, 직진성, 뭐 쭉 뻗어나가는 느낌, 초점, 상하향의 전환폭 그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게 없죠. 테일램프와 방향지시 등 번호판, 보조등은 모두 LED 구성이고요. 전면부에서는 변화가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측면으로 오게 되면은 휠베이스가 굉장히 넉넉하게 늘어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페이스리프트나 상품성 개선에서 이 셰시를 손대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현대자동차에서는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G80이 워낙에 잘 나왔었는데요. 전기차를 만들면서 뒤쪽에 아쉬움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깔끔하게 잘 달래줬고요. 전장에 비해서 휠베이스 굉장히 넉넉하고 글쎄요. 리무진 버전을 보는 것 같은 G90이 생각날 정도의 측면에서의 여유로움과 고급스러운 느낌들 아주 좋습니다. 휠 타이어는 앞뒤 사이즈가 다릅니다. 앞쪽은 245, 45, 19고요. 뒤쪽은 275, 40, 19입니다. 별도의 기교를 부리지 않은 깔끔한 사이드 스커트도 좋고요. 크롬이 좀 두껍게 들어가 있는데 과하다는 느낌은 들고 있지 않습니다. 사이드 리피터를 아웃사이드 미러에 배치시키지 않고 측면 휀더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네시스의 개성을 불어넣는데 충분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유리 주변부 몰딩은 크롬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뒀습니다. 크롬 라인이 아래쪽에 두꺼운 라인이 이 뒤쪽 범퍼까지도 연결되는데요. 그런 부분도 어색한 느낌은 없고요. 이쪽에서 보면은 사실 뭐 G80이랑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도어가 상당히 늘어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뒤쪽에서의 변화는 앞쪽의 범퍼 하단 디테일보다도 더 적게 변화가 되어 있는데요. 역시 범퍼 하단부에 포인트를 좀 두고 있는 것 같고요.
듀얼 라인으로 크롬을 덧대주고 있는데 과하다는 느낌보다는 완성도가 높은 그런 디자인을 보고 있는 모습이고요. 디퓨저 같은 경우는 그냥 깔끔하게 준비를 잘 해줬습니다. 레터링도 기존하고 같고 버튼을 누르면 전동 트렁크 오픈이 가능한데요. 글쎄요, 트렁크 공간은 기존하고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130mm, 13cm 정도의 휠베이스 변화가 있었는데 트렁크 공간에서도 여유를 조금 더 확보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잡아당겨 보면 아래쪽에 공간이 굉장히 넓고 스티로폼 같은 거로 잘 짜여져 있습니다. 펑크 수리킷 같은 것들이나 차량의 이 도구들, 공구들 같은 경우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이거 드러내면 아래쪽에 공간이 조금 더 있기는 합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커버링은 굉장히 꼼꼼하고 LED 조명은 양쪽에 있습니다. 비상 삼각대는 뒤쪽에 위치하고요. 리플렉터에 LED도 들어갔죠. 버튼 누르면 전동 트렁크 닫을 수가 있고요. 스마트 키는 제네시스의 다른 라인업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기능은 측면에 보시는 것처럼 위치하고 있고요. 그립도 괜찮습니다. 바깥쪽 도어 손잡이의 스마트 키랑 언락 기능은 뒤쪽 그리고 앞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뒤쪽은 전동 도어가 적용이 되고 앞쪽은 소프트 클로징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도어는 두께 두툼한 편이고요. 실내는 블랙 원톤으로 가고 있는데 나쁘지 않고요. 이런 이 나무 장식 같은 경우가 만져보면 텍스처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시트는 보기에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편안해 보이고 착장감 같은 거 너무 좋고요. 썬루프를 선택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살짝 아쉽기도 합니다. 헤드레스트는 쿠션하고 이 촉감 같은 거 좋고요. 잘 보시면 이런 포인트 안에도 조그맣게 더 이 모양 같은 거를 모양을 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세련됐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시트는 기본 전동 기능을 포함해서 럼버 서포트도 전동, 그리고 안장의 길이 조절에다가 에르고 모션 시트, 마사지 기능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편안하죠. 안장보다는 등받이 날개 부분이 조금 많이 나와 있는데 몸을 굉장히 잘 잡아줘서 편안했습니다. 도어 쪽도 살펴보면은요, 메모리는 2개까지 가능하고요. 윈도우 컨트롤러 오토 타입의 뱅앤올룹슨 사운드 시스템 옵션으로 추가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쭉 연결되는 라인 같은 것들이 참 예쁘죠. 맥포켓은 각도만 조금 더 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플레이트 상단에는 알루미늄 덧대져 있고 별도의 조명은 없고요. 센터 터널이 약간 높은 편에 속하지만 그렇게 어색하진 않습니다. 낮에 보더라도 앰비언트 라이트는 선명하죠. 이쪽 그리고 저 도어 쪽에도 보입니다. 페달은 오르간 타입이고 이 패턴 같은 것들도 되게 고급스럽게 잘 꾸며져 있고요. 금속하고 고무로 마무리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해요. 레버 잡아당기면 본닛 오픈 가능하고요. 퓨즈박스 위쪽으로 전동 트렁크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릴리즈하고 잡을 수가 있고요. 조명 밝기 조절이라든가 앞쪽에 충전구는 여기에서 컨트롤이 가능하네요.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4웨이 전동 지원해주고 있고요. 스티어링 휠은 페이스리프트된 G80 다른 모델하고 같습니다. 진작 이렇게 바뀌었어야 돼요. 특히 이 가죽 부분하고 엠블럼이 훨씬 더 예뻐졌죠. 전원은 버튼 타입이고요. 전기차라서 초기 시동 시에 굉장히 조용한 부분이 마음에 듭니다. 특히 27인치 OLED 디스플레이가 쫙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벌써 압도하는 그 무언가가 있고요. HUD는 크기를 조금 더 키워도 되지 않을까 싶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폰트라든가 밝기, 기타 컨텐츠 구성은 마음에 들고요. 스티어링의 위쪽에 보시면 에어백 가죽 너무 예쁘고요. 좌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우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깔끔하게 정리 잘 되어 있습니다. 회생 제동은 패드 시프트로 조작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런 컨트롤러 같은 것들도 되게 고급지게 잘 만들어 놨고 조작했을 때 조작감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후측방 모니터링도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안쪽에 컨텐츠를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제네시스 최근 차량들의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상 증강현실 같은 것도 있고요. 카메라를 이렇게 직접 켜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메뉴 구성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국내 소비자분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겠죠. 내비게이션을 전체 화면으로 다 볼 수 있는 것도 분명한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디스플레이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연결성에 있어서도 아쉬움은 없고요. 후진했을 때의 어라운드 뷰도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 화각 같은 경우에 그렇게 거슬리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안전운전에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메뉴 구성은 여기 가을이라고 또 낙엽, 단풍 낙엽 같은 거 떨어지는 것도 정말 센스 좋죠. EV 모드를 활용을 해서 지금 차량의 배터리 잔량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지 전기 사용량 같은 것들 V2에 한도 초과하면은 넘어가지 않게끔 컨트롤하는 거 다 설정이 가능합니다. 개별 설정이.
지도에 관련해서는 뭐 워낙에 사용하기 편리해서 제가 별도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게스트 모드에서는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것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니뮤직이나 멜론, 그 다음에 기타 다양한 미디어들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3D 설정에서 차량의 주변부를 조금 더 입체감 있게 볼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충실합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뱅앤올룹슨인데요. 한번 들어볼게요. 고음, 중음, 저음대의 균형이 딱 맞는 것 같고요. 귓가에 아주 가깝게 들립니다. 특히 고음대의 찰랑찰랑한 느낌, 중저음에서 단단하게 잘 받쳐주죠. 아래쪽에 보시면 약간 수직으로 서 있는데 사용하기에 불편하지는 않았고요. 가운데에 비상등 스위치, 그리고 직관적으로 공조장치 컨트롤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오토모드 지원해주고 있고요. 열선은 스티어링이 2단, 의자는 3단이고요. 통풍 시트도 각각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디퓨저 기능도 있고 운전석을 중심으로 셋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다이얼이 두 개가 있어서 조작할 때 헷갈리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메인 인포테인먼트 컨트롤러하고 기어 변속 노브하고는 만져보면 형상도 다르고 촉감도 많이 달라서 구분이 직접적으로 됩니다. 여기에서 컨트롤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되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이죠. 그리고 지문 인식에다가 오토홀드, P에서 중립으로 전환할 때도 버튼 하나만 누르면 깔끔하게 전환이 가능합니다. D에서 R까지도 한 번에 넘어오고요. P는 버튼 타입이고 이런데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컵홀더는 커버링이 가능하고 두 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뒤쪽은 앞쪽에서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전동도가 추가가 되어 있죠. 드라이브 모드 설정을 이쪽에서 하는데 드라이브 모드는 총 6가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에코, 컴포트, 스포츠, 마이, 스노우, 셔퍼라고 해서 운전자가 기사를 두고 운전을 하실 때는 이 모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UVC 기능 포함이 되어 있고요. NFC를 포함한 스마트폰 무선 충전도 지원을 합니다. UVC 살균은 이 안쪽에서 가능하고요. USB C 타입으로 단자 2개, 입력 충전 있고 12V 파워 아울렛 꼼꼼합니다. LED 조명도 있지 않았고요. 조속 수납은 잡아당기는 방식, 천천히 고급지게 떨어지죠. 안쪽에 공간 여유 좋고 마무리도 깔끔합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는 내장재도 신경 참 많이 썼고요. 이런데 손잡이 보세요. 이런데 가죽으로 다 감싸놨는데 굉장히 꼼꼼합니다. 선바이저 크기 적당하고요. 클립도 꼼꼼하고 LED 조명과 거울 커버 연동되어 있고 거울 크기 너무 좋습니다. 제가 맨날 높이가 아쉽다, 길이가 아쉽다 이런 얘기 하는데 아무것도 아쉽지 않은 정말 좋습니다. 시인성 굉장히 좋고요. 실내등은 모두 LED인데 터치 타입으로 작동을 합니다. 별도의 썬루프는 추가가 안 돼서 조금 아쉽고요. SS 콜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고 실내 거울은 테두리 부분이 투명하고 얇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시야 좋은 편이고요. 바깥쪽 거울도 거울 크기에 비해서는 광각 처리가 적당해서 시야는 좋습니다. 뒷좌석입니다. 도어 크기도 크지만 개폐각이 커서 승하차가 굉장히 편리하고요. 아쉽지만 유리는 조금 남습니다. 이중접합 차음들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뒷좌석에도 지금 VIP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트 메모리라든가 에르고 모션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 커튼이 내장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버튼을 눌러서 뒷좌석 도어를 전동으로 여닫을 수가 있죠. 그리고 비상시에는 수동으로 개폐도 가능합니다. 플레이트 상단에 알루미늄 덧대져 있고 제네시스 엠블럼 포함이 되어 있고 휠 베이스가 늘어나면서 가운데 턱도 되게 낮아졌습니다. 완전히 평평한 건 아니지만 거의 높낮이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평평하기 때문에 발 공간 그리고 무릎 공간 충분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시트 굉장히 편안하죠. ISO 픽스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 이 윙타입 헤드레스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컵홀더는 암레스트 앞쪽에 이렇게 슬라이딩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빡빡하게 되어 있어서 잡소리 같은 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리모컨 같은 것도 이렇게 딱 감싸져 있는 거 보세요. 이거 되게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죠. 스마트폰 무선 충전 지원을 해주고 있고 이 뒤쪽에서도 USB-C 타입으로 단자 2개, LED 조명 있지 않았습니다. 시트는 이 레스트 기능도 있어서 버튼 한 번만 딱 누르면 이렇게 앞으로 나오면서 뒤쪽이 넘어가거든요. 최적의 시트 포지션을 잡아주고요. 다시 롤백 시키면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헤드레스트까지 이렇게 전동으로 풀로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뒷좌석에서 사실 기존의 G80 전동화 모델은 아쉬움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말끔하게 해소가 잘 돼 있습니다. 승하차도 편리하고요. 모니터 크기 큼직해서 굉장히 좋고요. 다양한 컨텐츠들을
충분히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넷플릭스, 뭐 디즈니 플러스, 유튜브, 왓챠는 물론이고요. 블룸버그의 다양한 최신 뉴스도 볼 수가 있고 TJ 노래방도 있어서 이 노래방 기능은 정차했을 때만 작동이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또 노래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이디어 굉장히 좋고요. 사용하기에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신곡부터 뭐 다양한 본인의 기호에 맞는 여러 가지 노래들을 선정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워크인 스위치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뒤쪽에서도 이 3종 컨트롤이 가능한데요. 포지션이라든가 온도 설정, 바람의 세기 같은 것들 다 개별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에어벤트는 이쪽 기둥에는 없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만 위치하고 있습니다. 볼륨 컨트롤을 이렇게 돌돌돌돌 돌리는 방식인데 고급스럽고 편안했고, 컨트롤러에 웬만한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뭐 마사지 기능도 들어가 있고 열선하고 통풍도 각각 3단으로 조절 가능하고요. 기존의 G80 전동화 모델에서 약점이었던 부분을 완벽하게, 표현이 조금 과할 수도 있는데 완벽하게 보완했다. 그리고 이 가격대에서 이렇게 뒷좌석이 편한 차량은 아마 찾기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VIP 전용 거울에 조명까지 꼼꼼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뒤쪽에서 봤을 때의 앞쪽 느낌은 G80 세단하고 동일합니다. 큰 변화는 없지만 이 차의 포인트는 뒷좌석, 휠베이스가 길어진 만큼 편안하고 G90이 연상되는 G80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비는 도심 기준으로 4.6km고요. 고속도로에서는 4.3, 복합 기준으로 킬로와트아워당 4.4km인데 5km 중반에서 6km 초반까지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약간 가을에서 겨울 넘어가는 그 중간의 날씨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낮에는 춥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기차 탈 때마다 제가 언급을 하는데, 사계절을 지나보고 평균을 냈을 때의 연비가 실연비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메이커 측에서 제시하는 4km대 중반의 연비는 충분히 넘어섰고요. 제가 시승하는 동안에는 대부분 5km 중반에서 후반대의 실연비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 에코모드를 사용을 하면 이 차는 듀얼 모터로 작동을 하지 않고 일단 후륜 기반으로 작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작동을 해서 연비에 최적화되어 있을 때, 전비에 최적화되어 있을 때는 6km 초반까지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는 복합 기준으로 475km 정도 되고요. 도심에서는 492, 고속도로에서는 453, 454km 정도인데 두 번 충전해 봤거든요. 물론 완전히 다 소진을 하고 100%까지 충전한 건 아닙니다만 한 30%대, 40%대 정도에서 제가 100%까지 충전을 해 봤는데, 100% 충전하게 되면은 500km대 중반의 실 주행 가는 거리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 다 500km는 가볍게 넘어섰고요. 500km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의 주행 가는 거리, 이 클러스터 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차는 272kW에 700Nm 정도 되니까 약 360마력대의 토크는 70을 조금 넘어설 겁니다. 토크 70 정도면 어디 가서 절대 빠지는 힘이 아니고요. 거기에 듀얼 모터의 이 배분이라든가 토크가 팍 터지는, 순간적으로 터지는 토크감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도 전혀 이 힘에 있어서의 아쉬움은 느낄 수가 없었고, 스포츠 모드 전환하고선 이 킥다운 같은 걸 보면 순간적으로 퍽퍽 치고 나가는 이런 느낌들도 꽤나 경쾌했습니다. 물론 이 차는 이 스포티한 주행을 즐기기 위한 차량은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이 전기차고 또 전기차 특유의, 전기 모터 특유의 그런 모터에서 느껴지는 토크감이 좋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앞유리, 뒷유리도 물론이고 측면에 있는 유리들도 다 이중접합 차음 유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주변의 소음, 예를 들면 버스라든가 트럭이라든가 주변에 좀 시끄러운 차량들이 있을 때에도 실내는 굉장히 고요하고요. 실내 리뷰 때도 언급드리긴 했습니다만 이 차의 최대 장점은 뒷좌석, 13cm 길어진 휠베이스는 무시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닌 것 같고요. 내연기관 베이스로 전동화 모델이 나오다 보니까 처음 이 G80 전동화 모델이 나왔을 때 뒷좌석이 각도도 애매하고 이 시트 안장 부분도 그렇고 애매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말끔하게, 그리고 시장에서 요구하는 G80 전동화 모델에 있었으면 하는 그런 좀 컴포트한 기능들을 적재적소에 아주 잘 반영을 한 결과물이라고 보여집니다.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노면이 좋지 않은 곳에서의 반응이 빠릿빠릿하고요.
물컹한 느낌보다는 좀 쫀쫀한, 쫀득한 이런 승차감을 제공을 해주는데, 지금처럼 바닥에 뭐 공사 중이거나 크랙이가 있거나 이렇게 노면이 좋지 않은 이런 곳에서도 아주 부드러운 승차감을 유지해주고요. 롤하고 피칭 같은 것들에 대한 대응도 꽤나 괜찮습니다. 회생제동은 0레벨에서 3레벨까지 조절이 가능하고요. 지금처럼 끝까지 올리게 되면 맥스라고 표시되면서 I페달,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한데, 원페달 드라이빙 때는 가속 페달을 이렇게 띄게 되면 완전히 정차하는 것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이 발컨이 조금 적응이 되면 에코 모드로 놓고 발컨까지 사용을 했을 때는 눈에 띄게 이 주행 가는 거리가 천천히 줄어드는 걸, 배터리 잔량이 천천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사실상 1열에서는 이 G80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하고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이 차의 포인트는 2열에 앉았을 때의 늘어난 휠베이스, 전장도 늘어났지만 휠베이스가 늘어나서 확실히 여유가 있고요. MVH도 뒤쪽을 좀 많이 보강했다라고 합니다. 유리 두께도 2인조파 차음 유리도 차음 유리지만 유리 두께도 기존하고 많이 달라져서 어떤 이 컴포트하고 안락하고 VIP가 뒤쪽에 타고 이동할 때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세팅을 잘 해준 것 같아요. 전비는 좀 달리다 보면 지금 6.1km, 킬로와트하당 6.1km 나오고요. 유턴은 해보면 이 차는 후륜 조향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3차선까지 다 넘어가지 않고 2차선 중반 정도면은 유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중형차 정도? 예, 이 차 전장 5m 넘고요. 휠베이스도 3m가 넘는데 차량 덩치에 비해서는 비교적 좁은 공간에서의 유턴이 가능했습니다. 가상으로 엔진 사운드도 제공을 해 주는데요. 예를 들면 요거는 전기차의 미래지향적인 사운드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전기차스럽죠. 그리고 엔진 사운드 헤리티지라고 되어 있는데, 네, 뭐 V6 약간 중저음백이 달린 고급 세단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HDA2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방향 지시등만으로 차선을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고속에서는 이렇게 안정감 있게 잘 되고요. 저속 구간에서 올림픽대로라든가 강변북로 같은 데서도 일정 속도까지는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꽤나 안정감 있게 차선 변경 잘 해줍니다. 앞차와의 거리 조정은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단계마다의 간격 유지 정확한 편이고요. 지금 클러스터 안쪽에 보시는 것처럼 주변의 모니터링을 굉장히 정확하게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조향보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을 할 때에 운전자가 느끼는 불안감 같은 것들을 굉장히 좀 낮춰줬습니다. 이제는 이 정도면은 조금 더 풀어줘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조향보조는 토크 방식이 아니고 정전 터치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총 6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에코, 컴포트, 스포츠, 마이드라이브, 스노우, 쇼퍼 이렇게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간의 편차를 보면 에코랑 컴포트도 제법 벌려놨고요. 물론 이제 에코 모드에서는 앞쪽에 구동력을 잠깐 끊어준다거나 컴포트 모드 들어오면은 듀얼 모터가 작동한다거나 이런 걸로 이제 차별화를 뒀기 때문에 모드 간의 편차도 극명합니다. 승차감 개선 부분도 언급을 좀 하고 싶은데요. 휠베이스가 늘어난 만큼의 편안함, 거기에 밸런스 측면에서도 현대자동차에서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를 여실히 느끼게 되고요. 발끝에서 느껴지는 토크감 같은 경우는 360마력이 넘어가고 토크도 71 정도 되니까 좀 듬직합니다. 듬직하고 고속주행에서도 부족함은 없었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팍 치고 나가는 이런 느낌들도 안정감도 있고 편안하면서 힘있게 나가는, 아주 잘 매칭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G80의 전기차가 나왔을 때는 다소 조금 아쉬운 세팅들이 몇몇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말끔하게 해소를 잘 해준 것 같아요. 액티브 로드 노이즈 캔슬링이 적용이 돼 있어서 가뜩이나 이제 전기차라서 조용한 데다가 거슬리는 주파수 대역의 같은 것들도 억제가 잘 돼 있습니다. 터널 아니고요. 아스팔트 포장이 아닌 시멘트 포장에서 기준 속도 이상 달리더라도 풍절음이라든가 공명음, 그리고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들에 대한 대책이 아주 좋고요. 특히나 이 뒤쪽에서 느끼는 소음 정도는 아마 구형 오너분들이 정말 서운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확실히 조용해졌죠. 브레이크는 이 휠이 외관에서 봤을 때 이렇게 메쉬 타입으로 막 살이 많지 않아서 안쪽에 캘리퍼라든가 디스크가 보이는 형태가 아니고 막혀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포피스턴에
캘리퍼가 흰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 잘 보이지 않는 부분들까지도 포인트 잡아서 신경 많이 썼다라는 게 느껴지고요. 급격하게 차선 변경 같은 거 해봐도 이 배터리가 무게 중심을 아래쪽으로 끌어주면서 앞뒤에 이제 전기 모터가 추가가 되니까 거기에서 느끼는 밸런스 같은 것들이 참 좋습니다. 내연기관보다 오히려 밸런스 측면에서는 저는 이 전동화 모델에 손을 들어주고 싶고요. 브레이크는 회생제동하고 같이 사용을 하면은 글쎄요, 어떤 상황에서도 크게 그렇게 브레이크가 아쉽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았고요. 거기다가 이 아이페달, 원페달 드라이빙까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전기차로 바꾸셔서 잘 적응을 하게 되면 디스크나 이 패드, 브레이크 계통의 정비 주기를 조금 더 길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제가 직접 전기차 오너가 아니고 제가 운행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하게 있습니다만, 차를 뭐 한 3, 4일 정도 여유있게 좀 타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브레이크 부하가 적게 걸리기 때문에 내연기관에 비교해서요, 회생제동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전비는 4km대 초반 정도 되거든요, 공인 전비로 보면은. 근데 실제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해보면 어떻게 타더라도 5km 밑으로는 안 내려갔습니다, 일단. 그리고 에코 모드를 또 사용을 하게 되면은 5km 후반에서 6km 초반 정도도 어렵지 않게 꾸준하게 유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배터리가 4세대 배터리 들어가면서 용량이 조금 늘었죠. 그래서 용량이 늘어난 부분에서 오는 어떤 그 효율적인 측면도 있지만, 실제 주행을 해봤을 때 체감하는 주행 가는 거리라든가 전비 부분은 이 정도면은 저는 가격대라든가 차량의 크기, 무게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을 때 만족스러운 수준이다 라고 좀 평을 해 볼게요. 본격적인 와인딩 로드를 달리기 위한 차량은 분명히 아닙니다만, 워낙에 이 밸런스라든가 무게 배분, 거기에 전후륜에 있는 모터의 미세한 그립 컨트롤이 참 매력이 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이제 와인딩에서 조금 속도를 높이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에 버텨주는 요 정도가 꽤나 잘 버텨줍니다. 물론 이제 본격적인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기기 위한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롤하고 피칭 같은 경우는 극단치까지 몰아붙여 보면 좀 깨지는 그런 느낌이 간헐적으로 느껴지긴 합니다만, 어쨌든 일반적인 조건에서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정도까지 버텨 라고 할 정도까지는 아주 잘 버텨줍니다. 가격대를 보면 8천만 원대 후반에서 시작을 해서 시승차량처럼 옵션을 많이 추가하게 되면 1억 3천, 1억 4천까지 넘어서는데, 글쎄요, 제가 봤을 때 이 차의 최고 경쟁력은 앞자리가 1억이 아니고 9천 후반 정도에, 옵션 그렇게 많이 안 넣어도 기본적으로 구성이 괜찮기 때문에 나름 또 선택하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이 차를 본격적으로 뭐 기사를 두고도 좀 운행을 하시겠다라고 하면은 뒷좌석에 있는 옵션들 추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걸 했을 때에는 1억이 쉽게 슉 이렇게 넘어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은 없진 않습니다만, 이 차를 9천만 원대 후반으로 놓고 보면 대단한 경쟁력을 갖춘 차량임에 틀림없습니다. 오히려 가성비를 넘어서서 이 정도면은 진짜 이 성능 면에서 또는 이 차량의 상품성 면에서 해외 브랜드랑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오히려 앞에 있는, 우위에 있는 차량이 아닐까 싶네요. 네, 이상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